좋아요, 구독. 23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센티멘털, 펀더멘털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센티멘털 주식으로 가져왔고요. 펀더멘털로는 현대, 위아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자, 센티멘털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상당히 강했죠. 차트를 좀 보시죠. 포스코 DX 이제 1월 2일부터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주가 상당히 강했고요. 포스코 MTEK 어제 뭐 거의 상한가 같죠. 그래서 상당히 여기도 뭐 포장, 철강제 포장을 이거 맡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 오더를 받았다. 이걸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당히 지금 수급이 강한 이런 시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어제는 LX 인터내셔널 말씀드렸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과입니다. 상사 주식이죠. 무역을 트레이딩을 많이 하죠. 여기는 특히 철강을 많이 합니다. 이름이 포스코에 붙어 있잖아요. 철강도 많이 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미얀마에서 LNG 가스전도 하고 있어서 그 두 개가 양대 축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제목을 중간하고 있다. 중간하고 있는 게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녹색 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포스코 홀딩스 맨날 좋다 싸다 이렇게 하고 뭐 2차 전지의 가장 핵심적인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포스코 홀딩스보다도 주가가 더 좋았어요. 중간 이상을 사실은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상사를 하는 회사가 중간 이상을 하는 건 뭐 때문이겠습니까? 2차 전지 쪽이나 신사업 쪽에서 향후에 밸류가 올 거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 레이더에 걸려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앞으로 밸류에이션의 상승을 기대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도 상사가 많지 않습니까? 일본 상사주들 누가 많이 투자한다고 뉴스에 많이 나왔죠.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펀드에서 많이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쪽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 대만하고 중국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일본 상사들도 자원개발이나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상사들 어제도 LX 인터내셔널 할 때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진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이렇게 튀었죠.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대감이 많습니다. 이게 주가가 많이 와 있고요. 단 여기에서 숫자, 그러니까 이익이 나오는 유의미한 이익이 나오는 거는 내년에도 아직 좀 빠를 것 같고요. 후년이나 돼야 이제 이익이 나옵니다. 그게 미리 주가에 가 있죠. 근데 후년에 나오기 시작하면 2030년까지는 거의 뭐 매출이 현재 기준에서 더블 이상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성장 동력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 주가를 밀어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사의 구조적인 개선 그리고 친환경 사업, 2차 전지 이쪽의 진입 이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또 얘기를 하죠. 흑이온, 동박올려, 리사이클링, 니켈, 리튬 웬만한 건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영업이익 구조가 거의 뭐 90% 내외가 트레이딩 쪽, 특히 철강 쪽 아까 말씀드렸고 플러스 LNG 쪽 여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조금 내려갈 거다. 20, 30% 정도 좀 축소되면서 나머지 20, 30%를 어디서 가져갈 거냐? 바로 흑연, 동박, 리사이클링, 니켈, 리튬 하는 이쪽에서 이 영업이익 기여도가 훨씬 커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 구조가 바뀌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68,000원으로 최근에 상향을 했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그전에 좀 많이 올라와서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상당히 오래 조정을 받다가 어제 거래량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어제 거래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뭐 포스코 DX도 그렇고 포스코 MTEK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큰 주식이 엄청나게 거래도 많이 되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적인 거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기관이 매수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내려왔지 0.1%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관이 사든 외국인이 사든 이거는 순매수, 이렇게 진정한 순매수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는 이미 리레이팅이 일어났죠. 상당히 일어나가지고 이 피크 정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일본 상사의 밸류에이션하고 한국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 밸류에이션하고 갭이 거의 없어질 정도까지 붙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좀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밸류가 갭이 좀 축소될 거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믿는 증권사가 있는 겁니다.
자, 포워드 PR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12.8배네요. 그렇게 낮지는 않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2.8배면은 뭐 코스피 평균보다는 한 30% 정도 지금 높은 수치예요. 그렇지만 신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생각하면 그렇게 뭐 높은 건 아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예를 들면 포스코 퓨처엠 저희가 최근에 뭐 양극재 얘기도 하고 뭐 전구체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91배입니다. 시장에서는 뭐 24년 PER 말고 25년 거 갖다 쓰자. 뭐 그때는 성장이 엄청나게 갈 거다. 그래도 뭐 50배, 60배일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12.8배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목표 주가 터치를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23%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현대차, 기아 관련 그룹 중에 현대위아입니다. 자, 최근에 차트를 보시죠. 제가 노란 박스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만은 기아차, 기아 상당히 지금 주가가 강하죠. 거의 10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10만 원 이 선을 혹시라도 뚫고 나면은 너무너무 가벼워질 거다. 기아차, 기아 내년에 영업이익률이 좀 내려갈 거라고 해도 10% 초반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에서 가장 상위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테슬라도 이거보다 좀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OP 마진이 12%까지, 13%까지 이렇게 전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연령되신 분들이 퇴직을 하니까 인건비 비중도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효율화가 되면서 좀 기아가 많이 좋아졌고 현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현대차도 기아 못지않게 쌉니다. 기아보다는 PER 기준은 약간은 비쌉니다만은 못지않게 쌉니다. 현대위아, 이 현대차, 기아 확장 전략, 사업 전략에 다 따라가고 있는 회사잖아요. 주가가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증권입니다. 사업 구조 전환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이제 내연기관 쪽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아나 현대차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전기차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24년 말, 그러니까 내년 말에는 미국 조지아에 있는 전기차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울산에도 이제 전기차를 생산을 확대를 하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로봇, 협동 로봇 같은 걸 만들어요. 저희가 생산 라인에 보면 막 이렇게 용접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뭐 날려야 되잖아요. 물류 로봇도 이 회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멀티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 기여도가 작기 때문이죠. 그리고 큰 회사들은 멀티플들을 잘 안 주려고 하죠. 근데 어쨌든 사업 구조가 착착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열관리 부품 사업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냉각수, 냉매 이거 통합 모듈로 해가지고 단가가 2배로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좋아지는 걸 좀 많이 봐주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DS 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꿈틀거리는 중장기 성장 동력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아까 냉각 모듈 말씀드렸죠. 여기저기 좀 들어가고 있고 모빌리티도 협동 로봇 그리고 AMR이라는 게 물류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고 있다. 여기도 로봇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드는 거죠. 그리고 방산에 K9 자주포 수주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게 뭐 당장에 나올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51,500원을 바닥으로 해서 쭉 올라왔네. 한 10,000원 정도 올라왔으면 20% 올라왔죠. 자, 기관 매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제는 보니까 외국인까지 좀 가담을 한 모양입니다. 공매 잔고일 보겠습니다. 0.5% 시장 평균 0.4에 이제 근접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6월 달까지는 공매가 지금 금지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늘어날 게 없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차트로 봐도 역사적으로 중하단에 있습니다. 크게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시고 포워드 PR로 조금 뭐 이 중에는 좀 높죠. 8.1배 조금은 높습니다. 영업 마진이 너무 낮아요.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펀더멘탈로 손색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27%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펀더멘탈로 현대위아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